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호주나 미국으로 이민이 아니라 반대로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이른바 역이민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민을 갔다가 돌아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영상들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역이민을 가는 케이스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보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호주 시민권자고요. 주정부 오디트 오피스에서 오디터리랑 경력과 공공기관에서 카운턴트리랑 경력, 그리고 현재는 Private Health Insurance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호주 온 지는 14년 차입니다. 첫 번째 부류로 제가 생각하는 건 5년 미만 외국 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공통점은 최소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아무리 늦어도 40대 초반에 이민을 갔던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이건 경제적이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민을 하게 되면 살 곳을 구하고 학비를 내고 어마무시한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왔겠죠. 특히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캐나다는 모르겠지만 호주는 비자를 잘 주는 곳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비자를 받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능력자입니다. 한국에서도 연봉을 꽤 많이 받고 계시던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 혼자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 둘이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아이도 있고요. 보통 이런 분들이 역이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언어적인 이유랑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문화나 인프라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돈을 쓸 때 요구되는 영어 수준과 돈을 벌 때 요구되는 영어 수준이 크게 다른 것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극 공감합니다. 확실히 외국에서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 기간 동안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영어가 문제가 된다면 그 기간 동안 행복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 한정되거든요. 그리고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 컴플레인을 하려고 해도 영어가 안 되면 컴플레인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언어가 문제가 되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지만 이민 가서 누리지 못하는 인프라 차이나 아니면 문화적 차이, 이것도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의료 시스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인프라나 장점을 제대로 느끼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대 초중반이나 10대 오신 분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요소들이 큰 단점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간단한 예시를 드리자면 아이가 아플 때 한국에서는 의료 장비랑 전문의들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좋은데 호주는 아이가 아프면 며칠을 데리고 다니고 이곳저곳 예약해야 되고요. 방문할 때마다 최소 몇백 불씩 깨집니다. 그리고 차일드 케어에 아이를 맡기게 되면 영주권이 없는 경우엔 200불입니다. 하루에. 영주권이 있어도 150불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부모 중 한 명은 거의 매일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나머지 한 명은 절반이 된 가계 수입을 메꿔야 되니까 일을 더 열심히 더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은 괜찮지만 이게 지속되면 정신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많이 지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5년 미만 살다가 가시는 분들 말고 무수한 고비를 넘긴 10년에서 20년 이상 살던 분들이 역이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10대 초중반, 아무리 늦어도 20대 후반에 오신 경우가 많고요. 그 경우 대부분이 현지에서 중고등학교 혹은 최소 대학교를 나왔고 사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경제적으로도 대부분 어려움이 없는 분들입니다. 출가한 자녀들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분들이 역이민하는 이유는 대체로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마침표를 찍고 싶은 거예요. 이민을 해서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다 이루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자신이 태어났던 한국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대부분 최소한 50대 이상 되는 것 같고, 이분들은 본인들을 연어로 비유하시더라고요. 자녀들 모두 호주나 미국에 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느낌일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마침표를 찍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정착이 된 상태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연로해서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같이 지내시려고 가는 경우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한국으로 아예 가자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젊었을 때 패기와 열정으로 외국에서 살았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패기와 열정으로 살 수 있던 것도 사실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해주던 가족 덕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족이 아프고 아무도 돌봐줄 수 없다? 그러면 가야죠. 이렇게 역이민 하신 분들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스스로 이민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본인들 생각으로는 솔직하게 실패라고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인생의 한 챕터가 막이 내리고 새로운 챕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외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것도 유행이었는데 외국에서 5년 살기, 10년 살기 하다가 이제 한국 다시 온 거죠. 이런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더 많았을 거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원래부터 도전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민을 하셨을 테고, 이런 분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도 한국이 아니라 어디든 가셔도 어떻게든 잘 사실 분들이에요.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 가시는 분들께는 응원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민을 고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앞에는 역이민을 하는 아주 소수의 케이스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린 건데, 저나 제 지인이나 뭐 가까운 사람들 모두 보면은 호주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적극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